아니 일주일 전까지 구독자가 100명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늘면서 10,000명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잼 채널을 원래 이런 방에서 찍는 채널들을 보면서 와 진짜 재미없다, 재미없을 것 같다 하면서 전 꺼버린 게 있었는데 뭐 그냥 확실히 컨텐츠만 있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환경에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노이에 와 있고요. 원래 이제 일주일간 제가 책을 쓰기로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못하면 직원들한테 2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새벽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이놈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거 아니야? 원래 책 많이 읽었던 십선비 스타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2살까지 책을 한 번도 안 읽었고 공부 거의 꼴찌였고 그것도 엄청 노력했는데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항상 게임 생각, 스타크래프트 전략 생각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썰이 있겠지만 제가 22살 되게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른 영역들은 다 되게 재밌어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독해력만큼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해력은 정말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막 뭐 원래 책을 많이 읽었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고르면은 되는구나.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인생을 역전시키고 라이프 해킹 제가 새로 붙인 말인데 인생을 해킹해서 되게 쉽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댓글에서 정말 한 수십 명, 수백 명의 분들이 책을 읽는 법, 그리고 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왜 책을 많이 읽는데 인생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지 물어보셔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군대 가서 어떤 군대 선임분이 이제 저한테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책을 선물하면은 그 책은 안 보죠. 그리고 누군가가 추천해주는 책도 잘 안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책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독해력이 1에서 9까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가 1에서 9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레벨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과학, 인문학, 뭐 경제, 뭐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9 곱하기 9니까 이제 81이죠. 어렵지 않죠? 8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만약에 독해력이 레벨이 4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현재 관심 있는 분야가 돈에 대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 레벨 4에서 이제 돈에 대한 분야가 이제 4라고 쳤을 때 딱 이 81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수준이나 그러니까 책의 분야는 81분의 1의 확률인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서점에 가서 책을 들춰봐도 계속 딴 생각만 나고 재미가 없어. 그거는 독해력이 낮아서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평생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언어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4등급 이하, 5등급 이하였다면은 독해력이 낮은 거예요. 저도 처음 할 때 8, 9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해력이라는 거 올라가는 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만 레벨 1의 책을 고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는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리처드 호킨스 이런 책 읽어야 될 것 같고 스티븐 핑커 이런 걸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엘빈 토플러 뭐 제3의 물결 뭐 아니면은 과학혁명 막 이런 어렵고 유명한 책들을 읽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책 중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일본에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레벨 1의 독해 수준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장사의 신. 오늘도 책 소개가 잠깐 나왔네요. 뭐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레벨 1의 책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저만의 방식입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도서관이랑 서점을 갑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고 싶은 관심 분야를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뭐 소설이든 과학이든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한 곳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은 모든 분야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그 분야에 가요. 뭐 수백 권의 책들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끌리는 책들, 끌리는 제목들을 이제 한 30권 정도 뽑습니다. 뭐 10권을 뽑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제 1, 2분 정도 훑어봅니다. 그러면은 30권 중에서 한 10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책상으로 가져갑니다. 책상으로 가져간 다음에 5분 정도 읽어봐요. 5분 정도 읽어봐서 술술 읽히고 나의 흥미를 끌고 그 제목에 일치하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걸러내요. 그러면은 결국 한두 권이 남을 겁니다. 그럼 30권 중에서 한 권 정도, 두 권 정도가 남았죠.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한 두 번 정도를 더 해요.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반복하면은 결과적으로 한 세 권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이 세 권을 또 집에 가져가도 안 읽어, 어차피 너는. 당신, 유튜버님, 그래서, 이 세 권을 다시 이제 책상에 두고서 이제 20분 정도 읽어봅니다. 20분 정도 읽어봐서 너무 재밌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면은 집에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한 세네 권 중에서 한두 권이 남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저만의 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분야에도 확장을 하고 싶어. 그럼 일단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파세요. 예를 들어 돈에 관심이 생겨요. 돈에 관심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경영학과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를 보다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생겨요. 정치를 보다 보면 역사에 관심이 생겨요. 지금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파 나가면은 뭐 시, 어떤 문학, 그리고 과학,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막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 심도 있진 않은데 뭐 세계 역사, 뭐 아니면은 인류 문화 막 가볍게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 이런 걸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사업과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주는데 뭐 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너무 진지충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말이 샜는데 이제 두세 권을 골랐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읽어야 돼. 이거 못 읽으면 자살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일주일 안에 다 읽으세요. 피곤하다 뭐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저만의 방식을 말해보겠습니다. 아마 책을 많이 안 읽은 분들이나 이제 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막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읽긴 읽는데 다 날라간다. 그쵸? 날라가죠. 저도 날라가요. 저는 한 권 읽고 하루 이틀 지나면 멍청해서 다 날라갑니다. 근데 이걸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어려운 말 나왔죠? 여기 지금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편집자님 잘 해주세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이건 뇌 원리상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룰 겁니다. 너무 노잼 되어가네요.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적용하는 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일단 전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일단 읽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접어요. 아마 한 권에 뭐 20개에서 한 40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안 좋은 책들은 막 4-5개밖에 없고, 지난번 추천해준 5개의 책들은 저는 한 30개 이상, 40개 이상 이렇게 이제 많이 접은 책들을 이제 전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은 다음에 이 접은 곳에서 내 뇌를 강타했던,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이제 괄호를 칩니다. 1번 접기, 2번째 괄호치기. 3번째는 이제 가볍게 생각을 이제 펜으로 남기는 건데, 뭐 저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어요. 1, 2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번째는 괄호친 것을 이제 컴퓨터에 남기는 거예요. 괄호친 것을 컴퓨터에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권을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이용해야 될 때입니다. 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가볍게 설명하면은, 인간은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하루 만에 거의 50%에서 90% 가까이 휘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복습을 죽어도 하기 싫죠. 인간의 뇌는 복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복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2시간 동안 읽은 책을 나중에 이제 3-4개월 뒤에 또 2시간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미도 없고 시간도 아깝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괄호치고 접은 부분이 있죠. 이걸 하루 뒤에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한 5일 뒤에 다시 봐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다시 봐요. 그 다음에 1개월이나 3개월 뒤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이렇게 3번 정도를 반복하면은 인간의 뇌는 영원히 기억해요. 완전히 장기 기억화 됩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은 이 책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지식들과 응용할 수도 있게 되고, 단순하게 이제 이 책들을 보고서 암기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응용이 가능해지는 지식들로 변환이 돼요. 그러면서 돈을 버는 책을 읽었지만 역사를 봐도 이 역사를 보면서 이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되었겠구나, 응용이 가능해지고 이제 사업에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씩 쌓아가다 보면은 정말 핵심 개념들과 핵심 아이디어들을 다 배우게 되면서 진짜 완전히 나의 지식이 되는 거죠. 이거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 책 읽기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